거기에 있는 조선족은 자기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 안 하죠 당연히. 조선족의 역사를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이 중국이다. 강릉 단오제 하잖아요. 네. 중국에서 왜 우리 거 뺏어가냐고. 칭기스칸 중국인입니다. 울란바토르만 가도 국제공항 이름이 칭기스칸인데 어디다 대고 지금 중국인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에서 자꾸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섬처럼 결국은 들여오고 그걸 또 재창조해내고 하는 것이 모든 세계의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런 문제들을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네네. 조선족은 그러면 조선족도 그 중에 하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에서 이제 소수민족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고. 55족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거기 동북쪽 다 거기 몰려 있잖아요. 네. 거기도 경계지대 아닙니까? 그럼 그들도 지금 한족화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그럼요. 그럼 거기에 있는 조선족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많은 비율에서는 자기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 안 하죠 당연히. 국적이 우선 중국이고.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위험한 발언이 아닌 게 아니고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저희 그때 답사 갔을 때 우리 그 가이드 해주셨던 분은 아직까지 그래도 그 조선족 분이신데도 조선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지금 현재 조선족 자치구에 있는 지역 분들이 과거에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네. 그 중국인들하고 이제 그 중국 공산당하고 협력해가지고 국공 내전을 같이 치르기도 했었고, 그럼요. 항일 그럼요. 전쟁도 치렀었고, 네, 맞아요. 나중에 그 한국 전쟁 과정에서 또 북조선하고 연계해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념적으로 그 사람들을 막 그 뭐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고 지금 이제 조선족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부족한 인력을 많이 채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중국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자꾸 이제 조선족들이 내려와서 이 지역에서 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의 어떤 이제 불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역 만주 지역까지 포함한 조선 자치구 지역까지 포함한 역사에 대한 서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재조정한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만든 게 동북공정 과정에서 이제 뭐 거울에서 서술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뭐 2000년대 2002년 3년 정도에 크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은 서북공정, 뭐 서남공정, 뭐 북부공정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전역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 지역에 그 지역이 사실은 80년대 이래로 개혁개방 정책의 와중에서 더 이상 사회주의 이념으로 공고하게 묶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냉전도 이제 사실상 저물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 지역의 어떤 경제, 산업 정책, 정치 정책과 더불어서 언어 그리고 역사를 다시금 지금 자기 자신들의 어떤 필요성에 맞춰가지고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맞춰서 서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 하나 일환이었단 말이에요. 동북 지역에 대해서도 그래서 고구려사를 중국 특히 한족 정권의 지방 정권으로 서술하는 게 그 일환으로 쓰여졌던 거고요. 근데 그게 아주 묘하게도 중국이 했던 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민족과 지역, 지연을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 신념 체계를 건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건드리면서 그 구경도 묘하죠. 고구려가 만두 지역하고 한 번 더 중부 지역까지 딱 걸쳐 있어가지고 이게 한국에서 크게 논란이 되면서 중국 정부도 굉장히 좀 곤혹스럽다 그래요. 아니 너희들을 자극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오히려 조선족들을 그러니까 자기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그걸 조선족들을 어떻게 통합할 건가. 통합하는 문제에서 나왔는데 그들까지 포함한 소수민족에 대한 통일된 하나의 정책과 역사 서술을 하는 과정에서 한 건데 그러려면은 중화민국의 경계하는 역사를 자국사로 재집필하는 과정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왜 그게 너희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약간 이러면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비하가 됐었고 한국 사회 내에서는 사실은 이게 또 항상 미디어 언론이 문제인데 동아일보하고 이런 데서 이거를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보던 측면이 있죠. 역사를 뺏어간다 하는 거예요. 고구려사를 뺏어간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게 역사를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 옛날에 일본이 독도를 뺏어가고 뭐 어디 지역을 뺏어가는 것처럼
영토를 뺏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역사를 뺏어간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민족주의에 기반한 역사 의식이 아주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는 건데 고구려 사는 한국인들의 역사지 왜 니네들의 역사야? 중국인들랑 관련이 없지. 수나라 단나라 전쟁한 거 봐봐. 니네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인식해 왔는데 이거를 딱 그 중국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 정권 역사로 이렇게 서술을 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한국사에서 고구려사를 볼 수 없는 건가? 도대체 그동안 우리가 역사 인식을 해오고 역사 연구를 어떻게 해왔는데 저놈들이 저렇게 그냥 막 가져가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학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극히 정치 현실적인 관점에서 만든 정책하에서 만든 역사 서술이에요. 그것이 갖는 학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라면은 뭐 여기 100장도 넘게 지적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지적하고 한국사로서의 고구려사의 정당성을 얘기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거 처리할까요? 그 사람들은 학술적인 목적에서 한 게 아닌데 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만약에 이걸 했는데 이 기준을 여기서 저버린다.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역사 소설은 어떻게 하죠? 같은 기준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이 문제를 일반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 여기서 질문. 중국의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 그 관학이 아니라 관학이라는 게 있기도 좀 그렇겠지만 그냥 원래 역사를 공부하셨던 역사 학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동북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 있죠. 그들과 한국에서 예를 들어 고구려 발해 그다음에 이제 이 만주 지역 안종준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만나가지고 학술 대회를 하거나 서로 학술적인 교류나 논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전혀 그럼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결국엔 공개적인 발언이거든요. 네, 공개적으로 글을 쓰거나 네. 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겉으로 그렇게 하술진에 쓰거나 공개적인 발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술자리랑 수다자리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어허. 충분히 다르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표출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국의 체제는 우리랑 학술 체계가 좀 다르죠. 이쪽은 이제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네. 해서 국가의 정책에 네. 맞춰서 역사 연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물론 나름대로 그게 이제 관학이잖아요. 이제 네. 그들에 따르면 관학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순수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또 한 축이 있어요. 네,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뭐 최근에 들어가서 시진핑 체제 들어가서는 그게 점점 이제 그 관학 체계가 더 강화되고 그런 강제성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동북공정식의 역사 서술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과 비교한다면은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면을 건드리지 않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고구려사가 가지고 있는 중국 한족 중심의 역사하고 다른 측면 분명히 당연히 인정하죠. 인정한다. 네, 당연히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그러면은 한국 민족만의 역사냐? 이제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거 다른 문제예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내부의 역사 인식 문제의 어떤 한계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조선족은 자기들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왜냐하면 많아지고 있다. 뭐 자발적이 됐든 아니면 이제 국가가 압력이 세지니까 압력이 점점 세지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뭐 몽골족, 뭐 위구르족, 뭐 이런 소수민족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중국의 그 개혁 개방 정책이나 경제 발전에 그렇게 큰 혜택을 입지는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다 변경에 다 가 있고 다 어디 뭐 상하이나 이런 데나 뜨지 네. 저기 어디 위구르 이런 데까지 경제 개발이 미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부의 차도 심해지고 이게 민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공산당 정권이 약간 이제 교묘하게 이제 그 서부 대개발이라고 이제 위구르 쪽 막 이제 네. 1대1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 이제 막 개발을 이제 하면서 위구르 사람들에게 이제 뭐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꼬시는 좀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조선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구려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몽골도 어쨌든 5족 심지어 5족 안에까지 들어갔었고 그럼요. 55족 안에 당연히 들어갈 텐데 자치구도 있고 심지어. 그러면 몽골의 역사도 가져갑니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칭기스칸 중국인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중국사 서술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그 국가 어떤 그 정치적인 이제 정치적인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반영하는 또 학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은 칭기스칸 거기다 중국사 아니요. 야, 그럼 그거를 원나라 세웠죠. 원나라 세웠고 원나라 세우고 쿠빌라이 맞죠. 칭기스칸은 사실 중국 뭐 금나라 정벌하고 중국 통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중국인. 원나라의 건국자라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몽골은 국가적으로 대항하나요? 열받아 하죠, 당연히. 저기 울란바토르만 가도 국제공항 이름이 칭기스칸인데 어디다 대고 지금 중국인이라는 거야. 뭐 가령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물론 아니면 그렇죠. 뭐 괜히 뭐 물론 뭐 그냥 일종의 퍼포먼스지만 중국 대사 한번 불러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하잖아요. 몽골은 그렇게 못할 걸요. 아, 몽골은 그렇게 못해요. 몽골 물론 열받아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칭기스칸이 중국인이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몽골의 어떤 지금 경제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 굉장히 의존해요 지금. 아, 우선 하하. 옛날처럼 약탈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뭐 먹는 게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함부로 못 해요. 아, 이건 이제 전 다른 건데, 뭐 비슷할 수도 있죠. 징기스칸도 자기네 거라고 가져가는 거니까. 예.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이 네. 중국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어떻게 보면 중화 민족주의의 원로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도 이런 역사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역사 인식 플러스 정치적 인식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봐야 되죠. 들어봤을 때 가장 좀 황당한 기원과 시작이 좀 있을까요? 아마 뭐 황당도 물론 그렇지만 아마 다 아시는 게 한복 한복. 깎고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한복. 한복이니 뭐 삼계탕도 지낼 거라며. 네. 뭐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한복, 예를 들면 한복,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는 김치, 그들한테는 맞아. 파워차이, 뭐 이런 김치도 것들,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이랑 최근에 또 논란됐었던 것, 예를 들면 알이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거라고 하는 건 네. 조선족의 역사를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가져간다는 표현 쓰지 말라 그랬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 조선족의 역사를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하나의 역사 안에 이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엮여지죠. 근데 실제 근데 방금 그게 조금 갈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이 55족 뭐 55족을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한족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묶어내는 작업이 최근에는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 안에서 김치, 뭐 알이랑 한복 이런 것들은 사실 한족의 역사와는 또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배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기원이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보면 조선족도 이제 말하자면 그냥 중화족, 중국인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이랑 뭐 삼계탕이니 뭐 이런 거 중국 문화. 조선족 중국이니까 이제 문화까지 그냥 다. 그래서 요즘에 문화 전쟁이라는 말도 써요. 그 단어 갖고도 한참 싸웠습니다 그거. 그 강릉 단오제 하잖아요. 네. 왜 우리 거 뺏어가냐고. 중국에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중국도 단어가 있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아까 뭐 고구려라고 하는 게 그게 과연 누구의 역사냐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느냐. 단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단어랑 뭐 서로 이제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명절을 나누는 방법이 다 있을 텐데 그걸 굳이 뺏어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쟤네들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막 올리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럼 그걸 대응하는 한국이나 한국만 놓고 본다면 한국의 대응이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든 그렇게 다 묶어가지고 모든 것을 중화민국에서부터의 출발 혹은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려는 중국의 문제인 것입니까? 저는 중국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중국의 문제가 더 크다. 네, 중국의 어떤 그 결국 정치 때문에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정치가 또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게 교육 아닙니까? 이제 아이들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딱 국가의 어떤 틀에 맞도록 다 중국인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이제 지금 한 20대 이제 성장하고 딱 이제 머릿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인터넷 20대 잘하는 게 인터넷 아닙니까? 그래 SNS는 난리가 납니다 이제. 파상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걔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한국 사이트 마비될 뻔해요. 그렇게만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중국에서 그들을 애국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예. 거기에 추동해서 네. 실제로 행동하는 자들까지 생겨버리기 때문에 네. 그건 시작점인 중국이 문제인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종범 되게 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그 굉장히 이제 황하 문명부터 해서 오래된 문명이죠. 그러면서 일찍이 그 지역에 그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뭐 한자 문자가 만들어져서 한자에서 배태된 그런 문화들 율령이라든가 뭐 유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 국가로 들어와서 뭐 정치 사회 체제를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들은 있습니다. 네, 그게 맞는데 그거를 모든 중화인민공화국이 마치 뭐 태초부터 모든 문명을 이끌어오고 주변 지역을 다 뭐 우리 문화권, 역사권 안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출발할 수는 있어도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스타일이나 이런 게 맞게 재창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고려 청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저희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청자를 도자기를 만들고 청자를 만드는 문화 자체는 뭐 중국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중국 동남부 지역에 있던 청자 문화가 고려로 들어왔는데 11세기, 12세기경에 들어왔는데 고려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보니까 자기들이 더 선호하는 색감이 있고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비색, 나름의 그 비색으로 재창조했고 그 도기 모양이라든가 또 거기 넣는 그 문양, 학이라든가 구름 무늬를 넣고 이런 것들은 한반도 사람들의 취향이에요. 그러면서 고려 청자 거기다 상간무늬 넣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 스타일의 굉장히 그 뛰어난 스타일을 도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그게 중국 역수출되고 한 거거든요. 그게 문화죠. 그게 문화인데 야 그거 중국 거 뺏어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BTS도 다 뭐 미국 거 뭐 일본 거 맞아. 말이 그렇게 안 되죠. 되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하나가 되시네요. 네. 아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또 아이돌 문화 뭐 그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최신의 그 가요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다 그럼 다 만물 미국 기원소리예요 현대 문화는? 맞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한복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조선시대 지금 옷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조선시대에 입는 무관복, 천릭이라든가 선비들이 그 갓쓰고 이런 것들은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스타일이긴 하지만 한반도에서 기원한 건 아니에요. 명나라에서부터 애초에- 온 거죠. 아니 원 천릭은 몽골어예요. 천릭은 몽골에서 원 간섭기 때 들어와서 요게 그 몽골 복색으로 그때 그 충렬왕 이후 하다가 점점 몽골 사라진 이후에도 자기들 스타일로 약간씩 변형해가지고 그게 조선시대 복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거는 그럼 또 중국 기원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건 그 천릭보다 중국에서 지적 많이 하는 건 이제 사극 보면 그 조선의 관복이 진짜. 명나라 관복이랑 이제 똑같다. 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들도 네. 마찬가지인 게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고려 시대 관복도 보면은 옛날 신라 시대부터 당나라 관복을 입어요. 김춘추 때 그 당나라 그 관복 체계를 들어오거든요. 당나라랑 화친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고려 사람들은 계속 입어요. 근데 당나라 망하고 이제 송나라 들어왔잖아요. 송나라 사람들은 스타일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 사람들이 당나라식 관복을 입고 송나라로 그 이제 그 뭐 사신을 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그 니네 우리나라 그 옛날에 입었던 스타일인 것 같은데 왜 그걸 아직도 입고 있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네. 굳이 이제 네이밍 뭐 거기다가 뭐 이제 누가 기원이냐 따지자면은 중국에서 기원한 뭐 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런 스타일이나 이걸 나름대로 고려인들이 또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재창조해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거냐 중국 거냐라고 하는 국적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화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사실 웃기는 거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걸 흘러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들인데 그거를 소유 개념으로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뭐 저 문명 기원부터 해가지고 다 자기들 거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것이고 또 한편으로 거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중국이랑 전혀 상관없다고 이렇게 뭐 논리를 그렇죠. 만들고 뭐 전혀 뭐 완전 우리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결국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섬처럼 그 지역에서 기원해야만 우리의 고유한 것이 되고 뭐 우리의 것이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들여오고 그걸 또 재창조해내고 하는 것이 모든 세계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고립된 지역이 아니면은 그게 문화의 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김치니 뭐 한복이니 뭐 어디 복식이니 이런 그 논쟁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양쪽 다 헛발질을 계속 하고 있는 어허. 부분이 있어요. 또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뭐 누구는 뭐 이렇게 중국이 뭘 뺏어간다, 일본이 뭘 뺏어간다는 식으로 사람들 자꾸 선동하고 젊은이들한테 혐중, 혐일 이런 것들을 더 씌운 뭐 이렇게 맞아요. 가중시키는 면들이 있는데 역사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맑아지도 않은 소리인 거예요. 아 진짜 네, 맑아지도 않고 헛짓거리고 흥분돼.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람들 선동하려고 혹은 이걸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요 타이밍에 또 궁금한 게 이 동아시아권에서 이런 오리지널 논쟁이나 아니면 어떤 모든 것의 기원, 그다음에 어떤 이것도 어떻게 민족주의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시작되는 것들을 중국이 그런 어떤 패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 예. 유럽은 그 로마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런 거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까? 아니요. 아 너무 명확하네요. 그런 시도는 있었죠. 아 지금 이탈리아에서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은 그 2000년 전 유적들이 있어야 되는 곳에 뜬금없는 신고전파 건물 하나 있습니다. 어허. 거기가 뭐냐면은 이탈리아 통일하려고 할 때. 아 예, 그러면서 로마 갔다 왔거든요. 예, 뜬금없이 지난 여름에. 신고전 네. 양식 하나 새 건물이 하나 네, 있어요. 네, 네, 가운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로마 자신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렸던 노력이었고 하하. 또 무솔리니 때 파시즘 시절 때 네. 그런 정신이 강화가 되었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리스 로마는 뭐 유럽이 다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유산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탈리아가 막 그렇게 막 독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시기는 오히려 그때 이제 통일 형성 시기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이탈리아도 뭐 다른 유럽 국가들 독일도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색채가 너무 강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내에서도 예, 예. 지역 색채가 원래 강하기 분열돼 때문에. 있던 나라들이 아, 통일이 예, 됐기 예. 때문에 예, 가령 이제 정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또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유럽에 있으면서 네. 제일 친한 친구가 플로렌스, 피렌체 사람이고요. 아예예예. 그다음에 제가 포닥을 했을 때 저의 뭐라고 할까 상관, 네. 연구 책임자가 네. 밀라노 사람입니다. 음. 정말 싫어합니다. 서로. 아 서로를 그리고 둘 다 바리, 로마 가잖아요. 네. 제일 혐오합니다. 남부 사람들을. 아 예, 그 정말 강합니다. 아 다만 플로렌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명을 꽃피운 곳이다. 예, 그것을 피렌체. 이어받아서 예, 피렌체. 그렇게 할 때 그런 건 없고 제가 선생님들 말씀드리면서 오리지널리티 할 때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거는 9.11 터졌을 때 네.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동에 전쟁을 나가려고 했을 때 유럽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특히 프랑스가 그때 이제 미국의 어느 국회의원이 하원 의원을 제가 기억하는데 프렌치 프라이라 이름을 쓰지 말고 아 페이트리익 프라이즈란 쓰자. 애국 감자튀김이란 말을 쓰자라는 그런 법안을 내서 그냥 화제가 됐. 그러니까 그만큼 프랑스 왜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음식에 프렌치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하. 요새 그 아메리카노도 그거 약간 캐나다에서 아메리카노라고 부르지 말자. 그리고 캐나디아노? 아메리카노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버지 엄청 싫어하잖아요. 미국인들 놀리려고 그런 거예요. 어. 저희는 아메리카노처럼 먹는다고. 아. 그다음에 영국은요. 네. 오히려 뭔가 이 제국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어서 옛날 우리가 다 했다 이게 화려한 과거에 대한 영광. 그래서 영국의 네. 내셔널 쿠진 그러니까 국민 음식이라고 하죠. 피쉬앤칩스? 커리. 아 커리. 예, 카레가 있어요. 여기 보면 치킨 티카 마살라라는 종류의 카레가 있어요. 인도가 예전에 자기 인도식 식민지니까. 근데 이게 영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국가 음식으로 카레를. 진짜? 베트남 쌀국수 있잖아요. 네. 퍼라고 하는. 네. 그게 원래는 이제 쌀을 먹는 문화권에서는 굳이 그걸 국수로 맛을 안 만드는데 북방에서 내려온 중국인들 한쪽이 그 사람들 면을 먹었으니까 밀가루로. 근데 이제 밀가루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쌀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걸 면으로 만든다.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사실. 만들었는데 나중에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 되면서 프랑스 쪽 그 사람들이 소고기를 잘 먹으니까 소고기하고 그쪽 향신료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섞이고 이게 나중에 베트남 쌀국수라고 세계화시킨 거는 미국에서 한 거죠.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분들이 베트남 쳐들어와 놓고는 베트남 그럼 이게 도대체 국적이 어디인 거예요? 베트남이에요, 프랑스예요. 그렇게 따지면 반미도 그래요. 반미. 그것도 프랑스 거잖아요. 바게트빵을 섞여 있는 거예요. 쌀을 섞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 근데 우린 그거 먹을 때 베트남 음식이라고 먹는 거잖아요. 맞죠. 네.
쌀국수는 파리 네. 13구 가세요. 제일 맛있습니다. 아 파리가 맛있다 하대요.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가 정말 고유한 어떤 문화라는 게 있긴 할까? 다 어디서 막 섞이고 또 변화시키고 다 이런 것들 아닐까? 아니, 근데 그거를 다 지금 기원해가지고 어디가 기원이 일치고 따진다는 게 사실 되게 무의미하잖아요. 자기 스타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건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비거리를 중화민족 그리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이구나.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자꾸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 이거에 대응하는 각국의 어떤 주장들도 또 극우적으로 그렇죠.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예요. 똑같이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일인데 그걸 똑같은 논리로 니네 기원이 아니라 우리 기원이야라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꼬이기도 하고 서로 대척점만 더 갈등만 더 깊어지고 되게 성숙한 관점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비판을 해야죠. 근데 이런 문화 뭐 중국하고의 어떤 문화 뭐 전쟁 네. 뭐 이런 것들도 잘 보면 그 뒤에 결국 정치적인 어떤 목표 노림수가 다 있고 하니까 사드 때부터 좀 심해지지 그렇죠. 않았나 맞습니다. 이게 싶기도 하고 해서 또 한한령 네. 요즘에 좀 문제 푼다 만다 뭐 어떻게 하는데 결국은 그런 갈등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결국 이런 사람들 그냥 다 분노만 돋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